새로운 친구도 있고 해서 워낙에 상동 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놓은 부분에 다시 한 번 재복습시키는 부분으로 다시 해보자. 우리가 천체의 관측이라고 하는데 이 천체의 관측 결국엔 좌표의 문제가 되겠지. 어디서 봤어? 라고 했을 때 쭉쭉해서 봤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좌표계 값이 크게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로 표현한다고. 그지? 이 천체를 구분해 볼 때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야. 어떤 타입으로? 일반적인 항성 북방이 배려하는데 적도 좌표계는 분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돌리는 알파 적경이라는 의미야. 앞으로 적경 한글로 안 써. 알파 쓸 거야. 네. 적경. 이게 어느 방향에 돈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방향에 도는데 0시에서 24시까지 돌리는 적경 알파와 천구의 좁도에서 얼마나 올라갔냐 내려갔냐는 접이 델타로 표현한다고. 이 접이 델타는 0도에서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까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가는 요거는 천구의 남반구에 있는 거고, 당연히 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있는 것은 천구의 북반구에 있는 놈들이 되겠어. 물론 0도에 딱 맞춰 있으면 이건 천구의 적도라고 할 수 있겠지. 플러스 90은 천구의 북극, 마이너스 90은 천구의 남극이라고 쓸 수 있겠어. 이런 적도 좌표계의 값이 항상 이 값은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 항성은 적경과 접이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 야, 되겠나? 그렇다면 고정되지 않은 천체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한 놈은 태양, 달. 얘는 적경이 항상 증가되는. 태양은 적경이 24시 증가되는데 1년 걸려. 1년 걸려서 24시의 적경이 증가되는. 얘는 적경 알파가 증가되는 타입이고, 달은 적경이 27.3이라는 1항성월을 통해서 적경이 24시 증가돼. 그럼 적경이 달라지는 놈들은 이제 행성 U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얘는 대체로 적경이 증가하다가 순행,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가 있어. 그런 우리는 역행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지가정과 정리해라. 널찍널찍하게 써야 돼. 조금 좁게 쓰면은 잘 못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네. 선풍기 그 바닥에 놓으시면 여기 바닥에 놓으라고? 분필이 안 들어. 지구가 있겠고, 지구의 자전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 지구 자전축의 직각인 부분이 지구의 적도가 되겠고, 모든 별들이 모여있는 가상적인 큰 구를 우리는 천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의 적도를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라는 이름을 쓰고, 이 천구의 적도가 저기 델타가 0가 돼.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황도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지구의 적도,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연장하면 이 광도가 나와. 그래서 천구의 적도에 대해서 광도가 마이너스 적이 있다가 플러스 적으로 가다가 만나는 여기가 분점. 최고 높이 되어 있는 게 하지점. 플러스 적이 있다가 마이너스 적으로 가다가 만나는 여기가 중분점. 마지막 몇 미터로 내려간 여기가 동지점 된다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구의 적도 대비 플러스 적에 있는 것과 마이너스 적에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어. 웬만하면 내가 플러스 적에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적에 있는 것은 파란색으로 적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연장선 사이 만난 여기가 폴라리스, 여기가 적이 델타가 플러스 90도가 되는. 그럼 여기 천구의 남극은 마이너스 90도의 적이 델타를 볼 수가 있네.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춘분날 하면 3월 말에 걸리는데 보통 3월 21일 이 정도쯤에 걸려. 적경 알파가 0시, 적이 델타도 역시 0도 걸리겠어. 이때 춘분날 태양이 주문점에 걸려있다고. 밤낮이기가 12시간씩 똑같은. 이해했어? 네. 하진날 보통 6월 말에 걸리지. 적경 알파가 6시, 적이 델타는 플러스 23.5도야. 하지점에 걸렸을 때. 추분날 역시 9월 말에 걸리지. 12시에 0도의 적경 알파를 적이 델타를 볼 수 있겠고, 마지막 동짓날 12월 말에 걸릴 18시 그리고 마이너스 23.5도가 된다고. 이랬어? 네. 정리해. 저 말하지만 새 거를 좀 많이 활용해 주는 게 여러모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글로 하지점, 하진날 뭐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지 않냐 싶은 거지. 네. 그래서 적도 좌표계를 그릴 때 십자선 먼저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라 그러는데 0시, 6시, 12시, 18시 이렇게 십자선을 꺼놓으라고. 알겠어? 그래서 하진날 하면 태양은 6시 방에 이쪽에 나오는 게, 그럼 가운데 이 센터는 당연히 지구실입니다. 어느 날 했을 때 태양을 기준해서 밤 12시, 2시 잡아놓고 0시 방향 쪽에 보이는, 즉 충분점 근처에 보이는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 6시 방향 쪽에 보이는 하지점 근처에 태양이 걸려있을 때 여기가 쌍둥이 자리, 12시 근처에 보이는 추운 날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가 처녀 자리, 그리고 18시 동짓날 이쪽에는 금수자리. 이게 겁니다. 요새도 요 네 가지 별자리들은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 알겠나? 네. 플러스 알파 혹 기억력이 더 좋다면 5시, 6시 방에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별자리 오리온. 그렇지. 오. 왜 오리온이 굉장히 중요하냐? 천구의 적도에 맞춰서 헐빛 3개의 별이 보여. 이걸 삼성이라고 불러. 어깨뼈, 무릎뼈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게 대략 5시, 6시 방에 보이고 이쪽에 쌍둥이 자리가 보여.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이 여기에, 그리고 암흑성운으로 말벌이 성운 이쪽에 보이는 되겠나? 네. 그리고 여기 베텔게우스와 미겔이 밤하늘에 보이는 밝은 별 10대 별 중에 탑 10 중에 2개야. 정리해라. 실제 동양에서는 이 정도만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여기 오리온 머리까지 있고 메두사 대가리 들고 몽둥이 들고 이런 장면이야. 이게 재밌네. 우리가 적도 좌표계에는 일반적인 항성은 이 적경적인 값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태양이야 또는 행성이야 달이야 이런 것들이 변한다지만 나머지 이 타입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데이터 값이니까 참 편한데 문제는 중점이 어디게라고 하면서 하늘을 봤을 때 중점이라고 팍 빛나는 그런 별이 보이지는 않아. 그리고 황도 라인이라든지 천구 적도 라인 이런 것들도 역시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겠죠. 반면 지평 좌표계는 북점이란 놈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을 돌리는 방위각과 기호는 A에서 0도에서 360도까지 돌지. 그리고 짐에서 얼마나 올리냐는 고도 H 0도에서 역시 90도까지 올리겠지. 요거 표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북점을 찾는 게 매우 간단해. 북쪽 하늘에 폴라리스 포커스 잡고 그대로 수직하게 내려서 땅과 만나면 거기가 북점이 되겠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시계 방향 방위각 돌리고 방위각 80도에 고도 20도 이렇게 하면서 특정 배열을 제시하면 된다고. 문제는 이 지평좌표의 최대 단점, 조금 있으면 이 지평좌표의 값이 바뀌어. 왜? 지구와 자전이 공전하면서 일주운동, 연주운동하면서 또한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내가 방위각 80도에 고도 20도에서 어떤 별 하나를 봤다라 했을 때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가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래서 지평좌표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구나 좌표값이 자꾸 바뀐다는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변화시켜서 찾아내야 된다고. 여기서 지평좌표계의 기본은 역시 마찬가지 십자선을 그렸네. 북, 동, 남, 서 쓸 수 있겠지? 물론 가운데는 활치자야. 천구를 이렇게 그리고 머리 꼭대기 여기를 천정이라고 불러. 일단 폴라리스 먼저 잡아야 되겠다. 북극성은 패스전 북쪽에서 그래도 제일 밝은 별이다. X. 그냥 단지 지구 자전축이 연장하다 보니까 만나는 점일 뿐이고, 그래서 북극성을 그대로 수직하게 내리면 바로 북점이 나와. 보이나? 그래서 북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돌리네. 오른손 돌려서 왼손 돌렸어? 오른손 돌려야 시계 방향은 오른손이다. 그러면 적경 증가하는 방향이 있잖아. 그래서 5시에서 6시 적경 증가하는 방향이 있잖아. 이렇게 할 때는 왼손 돌리고 있어. 폴라리스 여기에 대해서 수직하게 꺼서 정동에서 정소를 잇는 이런 라인선 하나 그릴 때 이게 뭐야? 전부에 지구 자전축하고 수직하다면 천구의 적도지. 이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폴라리스부터 시작하는 이쪽이 플러스 쪽에 있는 놈들이지. 이해됐어? 네. 물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 플러스 쪽에 있어. 반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쪽에 있다고. 이해됐어? 네. 근데
당연히 북점이 방위각 0도이고 동점은 90도, 남점이 180도, 서점은 270도 돌려. 방위각은 알겠지? 네. 시골한 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하지. 네. 그리고 공점도 한다고. 그지? 그래서 지구의 자전이 일어나네. 자전 시간당 15도 돌지. 그래서 자전 되면 나타나는 현상 1주 운동을 볼 수 있겠다고. 1 하루가 주기가 되는 운동이에요.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자전해? 여기 우리나라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렇게 봤을 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한다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는 걸 우리는 반시계라고 부른다. 되겠니? 그래서 일주운동은 모든 놈들이 동쪽 하늘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에서 서로 향하는 일주운동이 벌어져. 그래서 동에서 서로 벌어질 때 중간에 남쪽을 지난다고 해. 그래서 요렇게 일주운동을 시킬게. 정동에서 방위각 A로 볼 때 정동 방위각 90도에서 180을 지나서 270까지 도는 요 라인을 천고의 적도라고 부른다고.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하지 아까 추운 날과 추운 날은 저기가 0도 다시 말하면 천고의 적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따라서 지금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린 거는 추운 날의 태양의 움직임이야. 알겠어? 그럼 하진 날은 플러스 23.5도, 저기가 플러스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진 날 태양은 요런 행동을 해. 그래서 방해각이 90보다 작은 북동에서 떠서 방해각이 270보다 더 큰 북서 방향으로 지는, 이게 하진 날의 태양의 움직임이고, 노란색은 추운 날의 움직임이지. 그럼 동진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마이너스 쪽에 있다 보니까 남동에서 떠서 남서로 지는, 이게 하진날, 동진날의 움직임이 된다고. 이래서 그래서 일주운동 플러스 태양의 일주운동이 또는 태양의 일주권이 바뀌는 이런 과정을 그려서 보았네. 여기는 동진날. 이래서 중에 내가 이게 하진달의 태양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하진달의 태양뿐만 아니라 쌍둥이 자리의 움직임도 똑같죠. 마찬가지로 동진달의 태양이라고 했는데 궁수자리의 움직임도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북극성의 고도는 그 지방의 위도가 나와. 요 기호는 그 지방의 위도를 나타내는 기호야. 위도가 37도를 쓸게.
서울 또는 인천 위도 37도. 그렇다면 직각에 대해서 폴라리스에 대한 선에 대해서 직각이 되니 그게 전부의 첫 라인이면 요 나머지 각도는 얼마 되게? 이거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되겠지? 따라서 춘추권 나라의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나온다고. 이 그림을 x축 광각과 y축 고도에 따라서 나타낸다면 광각 90에서 떠서 광각 270을 주는 181대 남중하면서 최고고도 남중고도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으로 현재 위도가 37도 n 이렇게 잡았을 때 53도 되는 이런 그림을 그릴까? 있어? 그러면 춘추군 날 말고 하진 날이라면 이런 그림이, 동진 날이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하진 날 최고 남중고도는 어디네? 중요 공식이야. 남중고도 내는 공식이야.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델타 그 지방 그 별의 또는 태양의 적 위값이 들어가. 이 적위값이 들어가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여기는 53도 플러스 23.5도 하니까 76.5도까지 올라가고 동진날은 90에서 53에서 23.5도 빠지지. 그래서 29.5도만큼 나와. 그래서 이 두 동진날과 하진날과 동진날의 고도차 델타 H는 23.5도의 2배가 돼. 정리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라 부르겠고 중간에 남쪽을 지나갈 때는 시계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15도 돌아. 문제는 북쪽 하늘이지. 북쪽 하늘은 어떨까? 북쪽 하늘은 방위각 0도에 맞춰서 방위각 10도, 20도 뭐 이런 식으로 방위각이 정식되어 있면 340도, 350도 되는. 그래서 요쪽에 보면 폴라리스 북극성이 있겠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을 본다고. 그래서 북쪽 안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있나? 동남서쪽 안에는 시계 방향. 기억해? 그래서 북쪽 안에는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간당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한다고. 정리해라. 동쪽 하늘에 일주 운동하면서 이렇게 일주 운동이 오른 위쪽 방향을 향해 위도 얼마? 37도에서는 말이야. 이때 방각을 볼 때 방각 90도 된다면 이게
천구의 척도 따라 올라가는 거지. 이 각은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으로, 즉 53도로 올라가. 그래서 요 라인이 저기 델타가 0도였다면 하진 날 태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즉 플러스 적에 있는 놈들을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적에 있는 놈들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이해했어? 별을 봤어. 별 A하고 B별을 봤어. 적경 알파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큰 쪽이야? 적경은 중부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반응하면서 적경이 증가된다 했지. 네. A의 적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B별 AB.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먼저 남중할 것 같아 하는 거야. 누가 먼저 남중할 것 같아? 적경이 B. 이게 먼저 조금 있으면 일주운동하면서 남쪽 방향 가면 B가 먼저 남중하겠지. 적경이 작다 의미는 무엇이냐? 남중 시각이 빠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적경이 똑같다는 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B하고 같은 적경선에 있는 B'과 B 더블 프라임 봤어. 적경이 동거해한다는 것은 결국엔 동시에 남중한다는 뜻이야. 근데 동시에 남중하지만 동시에 뜰까? 그건 아니지. 저기가 큰 놈은 먼저 떴다가 나중이죠. 여기 있어? 이래? 그렇다면 저기 델타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고. 저기 델타 있을 때에서 B 프라임과 B와 B 더블 프라임 올 때 저기 델타는 이래. 이해했어? 그럼 저기가 크다는 의미는 뭘까? 얘는 남중 고도가 그만큼 더 높다 되겠고, 남중 고도가 높다고, 그리고 또 먼저 떴다가 나중에 지니까 지면이 떠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라고 쓸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 저기 델타가 서로 같다 의미는 뭘까? 저기 델타 같은 것은 AB가 저기 델타가 같지. 90마이너스 2도 플러스 저기 값을 볼 때 남중 고도가 같다. 이 말은 일주권이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알겠어? 네. 남중 고도가 같다. 일주권이 동일하다. 알겠나? 정리해.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A가 B보다 적용이 큰지 어? A가 B보다 적용이 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반시로 반응하면서 적경이 커진다 했잖아. 네. B에 대해서 A가 반시로 반응하면서 적경이 커졌잖아. 그래서 동쪽에 천구의 적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될 거야. 이게 천구의 적도야. 알겠어? 천구의 적도 방향 90도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방향 180도가 되면 뭘 쓴다고? 남중했다고. 알겠어? 오리온 자리를 보면은 오리온의 허리띠 3개가 있고 어깨뼈, 무릎뼈 이렇게 된다고. 됐나? 기업별과 미연별을 볼게. 기업과 미연 이해됐어? 이게 남중했을 때의 그림은 어떻게 되겠다? 남중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기업과 미연 이해됐어? 되겠니? 누가 먼저 남겼을까? 기업과 니은 중에서. 니은이 지금 당장
허리띠 3개 있는 별들에 대해서 니은은 이미 남중했고 기억은 아직 남중하기 전이지. 이해됐어? 네. 반면 남중고도는 기억이 더 높다고. 적이 큰 기업별은 남중고도가 높고 적경 작은 미연별은 먼저 남중했고. 하여튼 이해됐어? 네. 되겠냐? 네. 지면 위에 떠있는 시간 역시 기억이 훨씬 더 오랫동안 떠있겠다고. 알겠나? 네. 기억이 플러스 쪽에 있고 니은은 마이너스 쪽에 있으니까. 여기서 네. 그래서 나중에 서점 270도 칠 때 보면은 기억별의 행동은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미연별의 행동은 이런 일주권이 그려진다고. 알겠어? 네. 정리해. 그래서 두 가지 십자선을 먼저 그려놓고 항상 문제를 풀라는 거야. 첫 번째 십자선은 적도좌표계의 십자선이야. 0시, 6시, 12시, 18시. 두 번째 십자선은 지평좌표계의 십자선이야. 일단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지. 북, 동, 남, 서. 일단 이거부터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네. 어떤 패턴이냐면 하진날 밤 12시 이렇게 먼저 잡을게. 하진날이라는 것을 보고 태양을 6시에 박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알겠음? 밤 12시라고 했기 때문에 가운데 지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우리나라의 위치를 잡겠고 그 다음에 남쪽 방향을 잡아서 18시를 잡을 수 있어야 돼. 맞든 이해됐어? 네. 그래서 남중 라인이라는 용어를 쓸게. 남중 라인. 남중 라인 남쪽 따라서 보이는 이 남중 라인은 폴라리스 북극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 꼭대기 천정을 지나서 천국의 적도 만나고 남점 만나서 아래쪽 천국의 남까지 이어지는 이걸 우리는 남중 라인이라는 이름을 쓰겠다. 알겠어? 네. 남중 라인. 그렇다면 이 남중 라인은 몇 시 방향이라고? 18시 방향이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쪽 방향이면 0시 라인 되겠지. 동쪽 그쪽이 0시 방향 쪽이라. 그렇다면 서쪽에 있는 놈은 12시 방향 쪽이라고 쓸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북쪽은 몇 시 방향 쪽이야? 6시가 되겠지. 쓰이지 않는 말이야. 북중 라인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북중 라인은 폴라리스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북점을 지나서 천절을 지나서 천문단까지 오는 이게 북중 라인 쓰겠고 이 북중 라인은 18시 방향이다. 6시 방향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이해됐어? 네. 그래서 별 A, B, C의 방위각과 고도를 비교해 볼게. 이해됐어? 위도 37도야. M 9번구. 됐니? 계속 우리나라에서 보는 걸 얘기해. 방위각 0도에 고도 50도를 볼게.
방역 경도라면 동사무 어느 쪽 방향 쪽에서 찾아야 돼? 북쪽 방향에서 찾아야 되겠지? 네. 이래서 북쪽 방향에 이 지방의 위도가 37도 되는데 별 A는 어디 있다고? 방위각 경도의 고도 50도 방향 쪽에 여기에 A별이 있어. A별의 적경선은 몇이라? 18시라는 거야. 이랬어? 그래서 적경 알파와 적이 델타를 볼 때 적경 알파가 18C 라인에 난중 라인에 있어 이렇게 쓰는 게라고. 되겠어? 그렇다면 폴라리스 이게 저기가 플러스 90도 되고 천고의 적도 이게 저기가 0도가 되거든. 이해됐어? 그래서 90에서 몇 도 차이 나냐는 거지. 이 크기가 50도라 했으니까 37도에서 요 차이는 얼마? 13도 차이 나겠지. 폴라리스 요만큼의 고도가 37도야. 별 A는 이쪽에 있으면서 그 고도는 얼마라고? 50도래. 몇 도 차이나? 13도 차이나. 이해됐어? 델타 차이는 13도 차이 나지? 폴라리스가 플러스 90이야. 그렇다면 A의 적이 델타는 얼마일까? 13도 차이 나겠잖아. 몇 도 차이? 13도 차이 나는데 90에서 13도 차이 나는데 얼마야? 77도 플러스 될 수 있겠지? 말뜻 알겠어? 됐냐? B별은 방위각 180도고 고도 20도래. B별은 방위각 180도라는 것은 남쪽 쪽에서 차야 되는 거지. 고도 20도에 여기에 B별인데 B별의 적격 알파는 얼마일까? 역시 남중 라인 쪽에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남중 라인 적격 18시야. 이해돼? 됐나? 고도 딱 남중했을 때 고도는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저기를 쓰고 이게 남중고도지. 이해됐어? 현재 남중고도가 몇 도래? 딱 남중했을 때 20도래. 90 마이너스 위도가 37이거든. 플러스 저기 델타를 해서 20이라는 숫자 넣어야 돼. 이 숫자 얼마 나와? 마이너스 33 하면 되나? 저기 델타 마이너스 33도짜리야. 맞지? 알겠어? 있나? C별은 방위각 90도에 고도 0도래. 다시 말하면 동점을 딱 찍은 거지. 이해됐어? 동쪽 방향이면 동쪽 방향이면 적격 몇씩? 0시. 이해됐어? 저 위는 어차피 천구의 적도에 붙어 있으니까 0도지. 이해됐어? 그럼 소점은 어떻게 되겠어? 서점은 방위가 270도의 고도 0인데 서점은 그래서 적경은 12시에 저기는 0도 잡으면 되지. 맞다 알겠어? D별 봤어. D별은 방위각이 0도래. 역시 A와 같이 어디서 봐야 돼? 북쪽에서 봐야 돼. 알겠어? 근데 고도가 1도 나오면 돼. 고도 1도면 북쪽에서 여기지. 여기 D별이야. A하고 수직권은 같아. 방향은 같아. 알겠어? 근데 폴라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하면 이거는 북중 라인 쪽이라 해서 내가 적경을 얼마로? 18C로 적을 수 있겠지. 반면 폴라리스에서 아래쪽은 남중 라인으로 이건 적경이 6시 방향 쪽이야. 알겠어? 6시 돼야 돼. 얼마 차이 나? 36도 차이 나지? 알겠어? 90에서 36 빼 얼마야? 54도의 플러스 저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됐어? 정리해라.
지난주에 이거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 지난주 일을 안 했구나. 네. 동영상 봤냐? 아니요. 웃기겠네. 썸네일만 진짜. 봤어요. 썸네일만 봤어? 썸네일도 안 봤어요. 썸네일 좀 안 봤어. 난 썸네일은 봤는데. 난 카톡도 안 깼어요. 그 보라는 메시지만 봤어요. 그건 진짜 난 카톡 오늘 켰는데. 이게 바람만 잡으면 별거 아닌데 이 바람 잡는 게 그렇게 묵묵한 게 아닌가 봐. 지금 네. 리더 선배들이 참 예매다니네. 이게 기말이에요. 진산 올해 진산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여기 나와. 내년 또 몰라. 교육과정 맨날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어디 쓸 거야? 나 진산 때. 자 다시 한번 해볼까? 나는 자. 진짜 국거. 아 추운 날 밤 9시라고 적을게. 됐나? 네. 추운 날 밤 9시. 그럼 어떻게 쓸래? 십자수 먼저 그려. 네. 추운 날이면 12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놓겠다는 뜻이야. 밤 12시를 찍었을 때 이렇게 하면 남중 방향이 0시 방향 또는 24시 방향이 남중이 될 텐데 밤 9시니까 아직 45도만큼 덜 갔지. 그래서 남쪽 방향을 볼 때는 21시 방향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되겠어? 남쪽 방향을 일단 먼저 잡아야 돼. 되겠어? 네. 추운 날 밤 9시로 하면서 여기는 밤 12시, 밤 9시면 남중 라인은 21시 요렇게 잡아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되겠나?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지평 좌표계를 그려봤을 때 남중 라인은 어느 쪽으로? 이쪽이 남중 라인이고 남중 라인이 21시가 남중 라인이야. 그러니까 북중 라인은 어느 쪽으로? 요렇게 해서 북중 라인 되겠지? 북중 라인은 이거 완전 반대쪽이냐? 12시간 차이나 몇 시? 9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됐냐? 이해됐어? 자 이번엔 이 지방의 위도는 30도 N 쓸게. 됐니? 별 A, B, C 방위각과 고도를 쓰려고. A의 방위각 0도, 고도 45도 썼어. 뭔 뜻이야? 적경과 저기로 볼 때 45도니까 여기에 별 A가 있다는 뜻이지. 방위각 적경은 남중 라인 따라 있으니까 21시가 되겠고 폴라리스 북극성과 몇 도 차이나? 15도 차이나. 그러니까 플러스 75도. 90에서 15 빠지는. 이해됐나? 예. B별을 봤는데 방위각이 180도래. 남쪽에 있다는 뜻이잖아. 네. 이해됐어? 고도를 보니까 75도래. 고도 75도면 이 정도쯤에 있는 게 B별 되겠지. 예. B별 역시 적경 라인을 볼 때 21시가 되겠지. 예. 남중고도 90-2도 플러스 저기 있을 거 아니야? 남중고도가 75도래. 90- 이 지방 위도는 30도거든. 플러스 델타 얼마야? 플러스 15 하면 되겠지? 되겠어? 네. 저기는 얼마? 플러스 15도짜리야. 패턴 이해됐어? 됐냐? 예. 응. 그러면 방위각 270도의 고도 0도래. 뭔 뜻이요? 소점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되겠어? 소점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천구의 적도하고 만나는 쪽이다 보니까 0도지. 서쪽 방향이래. 적게 몇 시? 15시가 되겠지. 됐나? 요것과 몇 시 차이 나야 돼? 6시 차이 나는 거잖아. 되겠어? 서쪽 방향. 그럼 동쪽 방향이면 어떻게 돼? 6시 더 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우리나라 이렇게 그래서 남쪽, 동쪽 하면 되는 거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건 적경 15시. 됐어? 예. D별을 봤는데
적경이 9시를 줄게. 저기는 플러스 80을 줄게. 어디 있을까? 9시 플러스 80이면 9시라면 북중라인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어? 네. 그래서 북중라인 쪽이니까 방위각은 0도야. 이해됐어? 그럼 고도는 얼마 될까? 이 폴라리스가 플러스 90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80이니까 꼴랑 10도 차이 나지. 북극성에서 10도 내려오면 된다고. 북극성의 고도가 30도니까 10도 내려와. 얼마? 20도. 이해됐어? 그래서 적경 지평 좌표를 던져주고 적경 저기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고 적경 저기를 던져준 뒤에 지평 좌표계가 어디쯤에 있게 이것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하다못해 북쪽인지 동쪽인지 이런 정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볼만해? 한 번 더 예. 시켜보시. 전멸한다. 아니 저거 저기를 언제 넣어 언제 빼는 게 모르겠어.